거의 못지않게 외신도 우리 이 건희가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나올만 할 때가 됐거든요. 네. 네. 관련된 소식 듣고 왜 외신이 궁금해하는지 그 점을 한번 우리는 분석을 해볼게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한국판 케이트 게이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김건희가 4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집권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해온 영부인으로서는 이례적이라며 김건희 부재를 두고 평론가들은 4월 총선과 가방 스캔들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꼭 나온다. 총선 전에요? 총선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오빠들 우리 국진당과 물론 오빠들이라고 오빠들 우리 국진당과 우리 어렵게 노력하는 남편을 이해하고 도와주세요. 전 앞으로도 내조에만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이제 이걸 하겠죠. 개사를 하겠는데 지금 이 판세로 돌아간다 그러면 진짜 총선 전에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냐면, 총선 어떤 그, 목표가 최소 100석 이상이잖아요? 지금 뭐 170석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미친 소리고요. 이미 어떤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170석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오히려 100석을 못 넘긴다는 쪽에 무게가 더 많이 가. 그러니까 위기감이 있죠. 170석이 가능성이 있냐, 90석이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90석이 더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김건희가 총선 때 나온다고 하는 거는 총선 이후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진단 말이야. 지는 상황이고 자기가 등판해도 이게 앞으로 20일도 안 남은 시간 안에 뒤집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 손해라는 거지. 대신에 어떤 놈 한 놈한테 네. 전부 다 댐태기를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만 아니면 되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응? 김건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남은 거예요. 남편을 택하느냐, 남편 부하를 택하느냐. 당연히 남편을 택해야 맞겠지만 김건희가 보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쪽이 자신하고 동업할 만한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총선 이후에 김건희가 안 나타나고 총선이 끝난다고 하면 총선 이후에 한동훈이 죽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두 놈 죽는 것보다는 한 놈 죽는 게 낫잖아. 셋이서 지금 서로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죽자. 살아도 같이 살자.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떨어지고 있어. 누구든 손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만일에 한동훈을 떨어뜨려 버리면 능력 없는 윤석열도 같이 따라 죽어요. 김건희를 떨어뜨려도 윤석열은 같이 따라 죽습니다. 근데 윤석열을 죽이잖아요? 그럼 윤석열만 죽어요. 아니 지금 계산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 야, 지금 현재 당 장악력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장악력이나 검찰의 장악력을 그 세 보면 명 중에 선출된 권력은 윤석열인데. 윤석열 하나뿐인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죽이는 게 오히려 남은 둘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살릴 수 입장이란 있는 말이야. 방법이야. 반대로 윤석열이 냉정하게 나만 살겠어. 앞으로 3년 동안 내 임기 지켜내고 나만 살겠어 라고 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둘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하나 죽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가 둘 죽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 그래도 그 둘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이 하나는 선출된 권력이잖아. 너무 서글프다. 문제는 실권이라는 거잖아. 실권. 이미 도대체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은 누구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뽑았는데 사실 김건희를 뽑은 꼴이 돼버린 거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켰는데 한동훈이를 검찰총장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윤석열은 이 둘한테서
동시에, 왜냐면 이 위기감이, 이 한동훈의 위기감이 둘을 다 죽이긴 버겁단 말이야. 윤석열, 김건희를 다 죽이긴 버거운데, 건희한테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누나. 카톡 주고받던 사이인데. 우리 그동안 쌓아온 카톡이 몇백 통인데, 우리 이러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하나 레임덕 주고, 바로, 출당시키고, 그걸로 해갖고 총선 피입을 밀고 가면서, 거국 내각정당 내지는 아니면 권력 조기 종식이라든지, 아니면, 연동형 대통령제 같은 개헌을 빌미로 해갖고, 윤석열만 버리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아까도 반복이지만, 윤석열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는 데리고 가고 둘 다 데리고 가야 돼. 우린 셋 다 죽길 바라지. 근데 그 같이 죽으려고 지금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 세 사람 입장에서는 지네들끼리 짱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연약하고 권력 없는 너부터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너가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을. 그럼 한동훈 사실을 살려면 김건희 특검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윤석열 퇴진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 셋 다 수는 똑같아. 윤석열 입장에서 한동훈이 다 했어요라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셋 다 자기가 살려면 나머지 둘의 책임으로 몰아가야 그렇죠. 되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는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했겠습니까? 김건희가? 나는 집안 살림을 안 돌봤기 때문에 장모랑 그런 거 헤쳐먹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윤석열이? 그리고 제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 봐주고 부실 수사했다고 하잖아요. 저 모르게 직접 전화하고 통화해갖고 그걸 다 했더라니까요, 저 여자가. 그러면서 이혼하면 끝나는 거야, 윤석열은. 몰랐다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윤석열이 죽으면 나머지는 저 모질한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직도 내가 뒤에서 있는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누구 대리로 세울 만한 사람으로, 총리를 임시체계로 간다든지, 탄핵을 시켜도 6개월은 말하자면, 총리 체계로 가게 돼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그 비상 총리로 세워놓고, 윤석열 탄핵 통과시켜주고, 그런 상황에서 6개월 끌고, 그 안에서 혁신한다고 해가면서 자기 권력 다지고, 그리고 다음번 선거 때 한번 역전을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라도 구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건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구도, 우리 행정부의 일종의 핵심, 메인 브레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누가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결국 외신들도 김건희를 지금 단순하게 영부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미 대한민국의 실권을 장악한 정치 배우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보도들이.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어느 나라의 영부인이 안 보인다고 외신들이 관심을. 그럼. 지금 인디펜던트뿐만 아니라 다른 외신들에서도 김건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 같은 경우 왕실이니까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워낙 건강 이상설, 음모론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니까 언론들,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김건희는 다른 나라 선출된 권력의 그냥 민간인 와이프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외신들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쓰는 이유는 뭐다? 근데 송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라는 사실을 다 공공연한 비밀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럼 이제 아까 경우의 수는 말씀드렸어요. 송렬이 혼자 죽거나 아니면 둘씩 세트로 죽거나. 네. 네. 성렬이만 혼자 죽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둘의 조합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는 게 가장 좋으냐지. 이것은 한동훈이 되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요? 그래서 한동훈이 현재 총선 실패를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의 유지하고 있던 검찰 권력을 비롯한
온갖 비리를 다 뒤집어 쓰면서 얘가 모든 화살을 다 쳐맞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를 잘라냄으로 인해 갖고 실질적인 그 공권력 또는 행정력에 장악돼 있는 수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대통령 못 날리는데 한동훈을 날리면 당대표, 비대위원, 선거대책위원장에 검찰들의 숨은 대가리까지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날려버리게 되면 사실상 아노미 상태, 현재까지 유지되던 권력의 아노미 상태가 와. 즉 한동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야. 네. 근데 무리하게 한동훈을 죽이게 되면 이게 무너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한동훈을 죽일 수 없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을 살리려면 누굴 죽여야 된다고? 김건희. 김건희를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 너 선택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한동훈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바보예요. 그걸 할 수 있었다고 치면 이미 예. 진작에 이혼했어. 조사 받았어. 특검했어요. 네, 못하죠. 그렇게. 못한다니까. 지금도 장모가 우리는 구속돼 있는 줄 알지만 일주일에 4일 동안 경찰병원에 나와가지고 외진받고 있어요. 어?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윤석열은 김건희의 말을 하나도 거스를 수가 없는 입장인 거야. 대노만 할 줄 알았지. 그 대노에 대한 게 예전에는 윤석열을 앞세워서 하다가 요새는 윤석열은 언론 프레임만 시키고 실제적인 전화질은 김건희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대통령실을 실질적으로 통수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 관한 모든 알력들을 일으키는 게 대통령실인데 5층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도 안 무서워한다니까. 너 들어와 이 새끼야 라고 얘기했는데 못 가 라고 쌩깐 게 사실로 밝혀졌잖아.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데잖아요. 그러니까 5층에 전화를 안 받는 거. 그렇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저께인가요? 만나가지고 화해하는 제스처를 딱 사진을 찍으면서 코스프레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질은 계속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 비대위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선대위원장을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대위, 선대위 다 한동훈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바꿔야 돼. 한동훈을 바꾸고 김한길로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국진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인요한을 사실상 위성정당 위성정당의 수장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고 지금 이제 나경원이랑 원희룡이랑 같이 하던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를 하는데 바빠서 이게 이원욱이랑 서희서 이거 한동훈 도와줄 팀이 없어. 그리고 한동훈이 하게 되면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표를 깎아먹어. 현장에 가갖고. 그래서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바꿔줘라. 라고 했는데 바꿀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김한길이 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김한길이를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김건희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울며 거저 먹기로 한동훈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한동훈이 먼저 죽어야 그 다음 순서는 김건희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이 죽어요. 하지만 윤석열이 죽으면 위기감을 느낀 저 조직들이 한동훈과 김건희 밑으로 똘똘 뭉치면서 얘네들 둘의 결합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야. 왜 방법을 알려줘요? 응? 왜 방법을 저쪽에서 그래 내가 죽으면 안 된대잖아 이러고 한동훈이 더 살겠네. 중요한 건 이 모든 이 결론의 해법은 윤석열이 아니고요. 한동훈과 김건희의 의리가 여러 가지 의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의리가 얼마나 끈끈한 것이냐. 부부의 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냐. 권력을 양분할 수 있고 거기에 올라올 수 있는 이득을 공존할 수 있을 만큼 신뢰관계가 쌓인 관계냐. 요게 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정도 쌓였을까요? 절대 안 쌓였죠. 왜냐면 김건희란 사람 자체가 누굴 믿는 사람? 홍익인간 아니에요. 스승이 홍익인간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늘 두루 널리 사랑하시는 분이야.
홍익인간의 개념대로 그냥 자기 일생에 만났던 그 분들은 둘은 널리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만 특별하지 않다. 그렇지. 한동훈은 n분의 1이지 한동훈이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결국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김건희에 의해서 총선이 수술될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감을 올인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는 나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오히려 더 방해를 할 거예요. 애매하게 하면 이 곤란해. 한동훈이가 101석 정도 차지하잖아? 네. 애매해. 하지만 치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도 안에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는 90석 미만으로 빠져버려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큰 겁니다. 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내부에 빈틈이 생기는 거죠. 저쪽에서는 누구도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도 총선 이후에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동훈의 선전을 바라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든 방해를 할 거예요. 마치 이낙연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것처럼 분명히 김건희도 한동훈이 더 망했으면 좋겠다. 왜? 99석이나 80석이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망하기는. 100석 못 얻으면. 근데 애매하게 100이나 101을 얻어버리면 죽이기도 그렇고 살리기도 그렇고 그런단 말이야. 아예 죽어버려라. 라는 방향으로 해갖고 오히려 더 방해를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다집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은 한동훈 띄우기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관련해가지고 전공의 유연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뭐 지금 거의 한동훈 중재자처럼 지금 나섰거든요. 근데 이게 띄우는 걸로 보여요? 나는 오히려 매기는 걸로 보여요. 맥인다? 이게 진짜 띄우는 거라면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2,000명 가야 되고 전공의들 전부 처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한동훈이 안 됩니다. 제가 나서 갖고라도 하겠습니다. 협상장에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지만 제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랑 합의를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한동훈이 믿을만 하구나. 내지는 한동훈이 권한이 있구나라는 그림이 돼.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를 해갖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유연하게 처리를 해라라는 말을 윤석열이 했다라는 걸 흘린 거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수저를 거기다 얹은 거야.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게 한동훈 단독의 공이 아닌 걸로 돼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한동훈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엿을 매긴 거예요. 봤지?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한동훈은 실권이 없어. 내가 말을 해갖고 한동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긴 한 것 같네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예정대로 간다. 그리고 증언 철회 없이는 안 된다, 해결이. 그래서 한동훈이 얘기했을 때는 비공개 만남 같은 거 했을 때는 사실은 이 2,000명 증언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한동훈은 이거 징계, 취소, 그렇죠. 요거를 밀어달라고 한 거거든. 왜냐면 2,000명 증언을 뭉개버리면 그냥 의료 대란 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요거는 총선 이후에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원래대로 해서 총선 이후에 2,000명 증언을 살짝 나중에 얘기해서 뒤엎으면 상관이 없는데 윤석열이 지지율에 미쳐가지고 2,000명 강행부터 시작해갖고 심지어 서울에는 하나도 안 주고 지방에다만 80% 해준다라고 공약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가 나가고 나서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렇구나. 원래부터는 증언이 2,000명 느는 건 한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또는 재학생들이 다 때려치고 의사고시를 하겠다고 지금 중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지금 지방 의대들 갑자기 의대생을 등록금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의대생을 막 100명, 50명씩 늘릴 수 있게 TO가 나온 거야. 벌써부터 강의실 늘리고 모집 요강 늘리고 있는 애들 줄이고 막 이거를 하고 있대요, 지금. 올겨울에 받아야 되니까 추가로. 지금 있는 상황에 이런 걸 갖다가 안 돼요. 다시 300명으로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의사협회나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려고 해도 지금 지방에 있는 의대들이 이거 행정소송으로 고발한다는 거야. 한동훈이 약속한 게 아니잖아. 대통령이 약속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얘기해갖고 그 발표까지 났어. 난 거를 확정을 지어준 상태에서 자기들은 진행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잖아? 그럼 의료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학병원들 간에 있었던 그 어떤 카르텔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냥 전국 대전으로 확대되는 거야. 예? 지금 대학들은 가뜩이나 대학 그 진학률이 떨어져갖고 미달과가 막 속출을 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듣도 못한 무슨 뭐 환경 디자인 학과니 뭐 미술 뭐 저기 박사만 1200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국민대 그런 과 말고 의대로 100명만 추가로 뽑으면 얼마야? 등록금만 2천인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뽕 맞아서 난리 났어요. 근데 이걸 갖다 뒤엎는다고? 이거는 이제 못 엎어요. 이제는 이게 못 엎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민주당이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걱정스러워 진짜로. 지금 그만큼 실타래를 꽈버린 거야. 근데 멋있어 보이려고 제가 사직서 유예시켜 드릴게요. 근데 정원 문제 나중에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뒤에서 멀찌감치해서 건의가 성렬이 시켜갖고 네가 시켜서 한 거라 그래. 그리고 2,000명은 못 물려준다고 확실히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동훈은 2번 죽는 거야 이걸로. 근데 이렇게 의사들을 치는 게 김건희가 진짜 예전에 첫 번째 결혼했던 사람이 의사라서 그런 의사 직군에 대한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것도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왜냐면 할 필요 없잖아. 뭐 우리 굳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그 회사도 한 방에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어떻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나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엮였던 사람들 중에 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복을 당하는 느낌은 좀 있어요. 와, 되게 소름 끼친다.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과정 중에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가 높여진 게 아니라 개판 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정치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약속 다 아니, 지켰습니다. 잠깐,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을 왜 믿어요? 뭐라고 믿어요? 다른 정치인들 다 거짓말하고 자기는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네가 뭐 능력이 있어야지. 맞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한동훈이 능력이 있었으면 네. 짜고치기로 한 그 교수 협의에서 이걸 가겠죠. 근데 딱 보니까 한동훈이 봐지고 선거는 질 것 같고 끝나면 얘 날아갈 것 같거든. 누가 봐도. 그러니까 당신 말 못 믿어. 우린 다이렉트로 갈 거야. 사직서 예정대로 던져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하는 거 이거 복원하는 거 일단 그 조건 안 해주면 우리는 협상 못해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말, 저 웬만해서 안 보는데, 오늘은 경공에서 어째서 틀어져가지고 들었는데, 말 더럽게 못하고 앞뒤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여기 정치 한동훈? 시민이잖아요. 연설하는 방법을 좀 배우든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연설문이라는 걸 미리 좀 봐요. 근데 연설도 못 하는데 너무 못해요. 말이 속 앞뒤가 떨어지게 많아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유세를 따라가면 자기 후보를 찍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후보는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신나가지고 악수하고 난리 났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다들 한동훈 쳐다보고 있어. 김영훈이 누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하다명을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그 오죽하면 여권에서도 지금 한동훈이 대선을 뛰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최근 또 이런 거 나왔어요. 이게 뭐야? 셀카. 셀카를 찍고 있는 한동훈. 앞에 셀카를 찍다가 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앵글이 필요했던 거지. 아니, 이런 비대위원장 난 처음 봐.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아니고 아이돌이냐고 지금. 당내에서도 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돌을 모욕하지 말아요. 아이돌들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아이돌로 생각하나 셀카 찍는 원톱 한동훈 주말 유세 없었다. 주말에 공무원 쉬어야 돼.
한동안 계속 공무원이었잖아요, 거의. 아, 주말에 힘들어. 쉬어야 돼. 아이고, 뭐, 정부 구상을 한다 그랬는데, 네. 보상된 거 하나도 없고요. 없어요. 그냥 유세 돌아다니기 싫어서 안 간 거야. 아니, 근데 그런 말은 있더라고. 하도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주말에 한동훈이 유세가 없었잖아요. 요게 어떻게까지 말이 돌았냐면, 유승민을 데리려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유승민한테 뭔가 요청하러 간 거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한길 비대위설하고 지금 유승민 비대위설이 동시에 뜨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근데 유승민이 뜬다는 얘기는 박근혜하고 뭐 어떤 모종의 손을 잡는다, 뭐 이거를 그것도 안 전제하는 되지. 건데, 둘이 갈라지기 어렵네. 일단 박근혜 앞에는, 유영아라고 하는 완전 철벽 그 블로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상적 접근이 불가하고, 정치적 접근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한동훈은, 박근혜가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뭔 소리. 아, 유영아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에? 그러면? 유영아는 이미 이제 이미? 그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아 말만 듣는 건데, 네. 한동훈이 옛날에 최모 목사 생각해가지고 가서 헬멧을 벗고 덤벼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도 박근혜한테 먹힐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동훈이 박근혜를 사실상 잡아놓은 실무자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만났나? 못 만났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나주면 박근혜가 정신이 아닌 거고요. 왜 아니면- 박근혜는 윤석열도 만났는데? 아니, 그 많은 얘기들이 그래요. 윤석열이 예전에 검사인 걸 모르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특검에 윤석열이 있었는데 무슨 자기 그 특검 때 자기 취조하러 오거나 옆에 온 걸 못 봐가지고 실무자로서 윤석열을 못 봐가지고 자기를 잡아놓은 검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웃고 반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당시에도 박근혜 얼굴을 안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일을 안 한 거야? 일을 안 한 거지. 와. 근데 한동훈이는 연락이 많이 했거든. 기억이 나나? 기억이 나는 얼굴이거든. 그 특검 그리고 그 깐족대는 목소리를 또 어떻게 있겠어.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세형 목소리를 그럼. 못 읽는 것처럼. 윤석열은 모르고 만난 거야. 정치인인 줄 알고. 검사 출신인 줄 모르고 만난 거고, 한동훈은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때문에 가만 안 두겠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